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통신사들은 고객의 동의를 얻기는커녕 사후 통보에도 소홀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자신의 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오늘 인권시민단체들이 사이버 사찰 금지법이라는 걸 발표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수사기관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막자는 내용입니다. 통신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가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도 저지하겠다는 시도인데요. 33개 인권시민단체는 법공개와 동시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권력과 수사기관 그리고 감시자들의 감시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지금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실상을 좀 고쳐내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손쉽게 제공된다는 점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반면에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통신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공개해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이후 몇몇 고객들이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통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고객들의 손을 들어주며 SK는 제공건당 30만 원, KT와 LG유플러스는 제공건당 2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는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절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신사별로 조금 다른데요. 저는 SK텔레콤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달라고 요청하면 본인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는 지난달 26일에 신청을 했는데요. 나흘 뒤인 30일에 근처 지점에서 확인서를 찾아가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지정해준 지점으로 신분증을 들고 가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로 한번 신청을 하고 그 뒤에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SK텔레콤의 경우는 그렇고요. 다른 통신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지점에 2번 방문해야 하는데요. 114에 전화해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안내해달라고 요청부터 해야 합니다. 이후 알려주는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나흘 뒤에 지점에서 다시 연락이 오고요. 신분증을 들고 한 번 더 지점에 방문해야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신청을 해봤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이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인데요. 예. 저는 지난 1년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 자료는 없었습니다. 네, 반면에 저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한 건이 있었더군요. 네, 인천지검에 제공된 경우였죠. 화면의 제공 사실 부분을 보시면 예.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월 28일에 SKT에 요청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검정색으로 체크된 부분, 그러니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등이 제공됐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이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 어떤 수사관이 요청을 했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장 없이 그런데 개인정보가 제공된 거고요. 네. 이게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건데 내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공식적으로 저는 연락이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김 PD랑 같이 확인을 해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고등법원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것도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본인이 그 어떤 매장, 특정 매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뭐 아무데나 다 가면 이통사 가입할 때든 뭐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든 바로 동의만 체크를 하면 되게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를 가져갈 때는 엄청 쉽게 가져가면서 그 열람, 그러니까 내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뭐 아니면 사용되었는지 유출되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할 때는 법에는 분명히 더 쉽게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렵게 지금 하고 있다. 방금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재 오픈넷과 참여연대가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열람 정책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